자, 중국 이어서 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는 그 북경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쵸? 북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길림성, 흑룡강성, 하얼빈, 안중근 의사,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역사 탐방이라든가 어떤 투어, 다크 투어리즘을 해서 731 부대들의 그 만행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산둥반도로에서 어떤 상해, 그쵸? 절강선 안희성 있던 이 상해 소주 항주로 해가지고 그 동양의 베니스, 미션 임퍼서블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으로 썼던 주로 풍경들, 그쵸? 해발 3,500m까지 구치해구 황산까지도 올라가는 거기까지 올라가 보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옥룡설산으로 해가지고서는 중국 그 티벳으로 이동하는 라싸까지 올라가서 해발 4,000m까지 올라가는 차마고도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컨텐츠로 형성되는 이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이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가 다뤄야 거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이부 쪽은 이 서안, 서안에서 시작된 어떤 실크로드든가 정주 어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이 실크로드가 서안에서 요즘 이제 장안이라고 표현들도 하죠. 이쪽에서 시작되는 실크로드 우르무치를 거쳐서 동남과 우르무치를 거쳐 가지고 서양으로 넘어가는 이 실크로드의 길이 있던 이 서안을 중심으로 어떤 정주 서안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심천과 더불어서 해남성 물론 해남도라고도 한국엔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전 대만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에 몽골족은 따로 몽골이라 그러죠. 몽골리아는 또 따로 한번 같이 이제 요번에도 같이 다뤄보는 걸로. 몽골만 따로 다뤄보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요번 시간에 몽골까지 이런 식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운남성과 사천성, 귀주성으로 해서 풍경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컨텐츠 자체가 어떤 자연경관을 보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라싸 불교, 옥룡설산 트레킹. 이런 쪽으로 이제 저번에 그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주로 일단 먼저 볼까요? 정주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뭐가 왜 우리가 컨텐츠를 잡을 수가 있냐면 소림사, 어떤 서유기 이런 거예요. 소림사, 서유기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정주 쪽에 가게 되면 낙양이라고 있어요. 낙양.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낙양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소림사가 있어요. 그 소림사가 하나의 큰 컨텐츠를 형성하고 있죠. 이 소림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불교죠 무술 쇼를 보여줘요. 소림사에 있는 그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실내 실외에서 이런 그 무술 쇼를 보여주는 그 감상을 정도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림사 그러면 모르진 않죠. 전부 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낙양 정주 쪽을 가게 되면 꼭 낙양을 방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림사에 가게 되고 또 소림사의 절밥 절밥도 먹어보는 먹을만 합니다. 식사 괜찮아요. 이 소림사에서 자체적으로 밥을 줘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무술쇼도 보고 소림사 내 관내를 갖다 이렇게 탑 따뜻인데 사리탑이라 그래야 되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 스님들의 사리탑도 지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일단 식사도 하고 또 무술쇼를 보여주는 소림사 자체 내에서 그 운영을 또 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림사를 갖다 직접 드라마식으로 해서 촬영까지도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많이 알려지게 됐고 많이 가게 됐다라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서유기. 우리가 그 서유기 다 읽어보셨죠? 서유기의 또 배경이 됐던 곳이 이쪽 낙양 이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어떤 불교라는 컨텐츠 도림사라는 하나의 그 컨텐츠 중국 무술이라는 이런 컨텐츠 쿵푸라고 불리우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도 이 낙양과 정주 쪽에서도 하나의 충분히 여행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정주에 가보시게 되면 태양산이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정주 서안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 낙양 여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낙양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정주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서안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기차를 종종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정주 낙양을 보고 우선 기차 타고 갑니다. 너무 좀 머니까 버스를 이동하기는 좀 멀거든요. 저는 이제 먼 걸 너무 오랫동안 버스 타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 기차를 이동해서 다니죠. 어찌됐건 정주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낙양에서 소림사라든가 뭔가를 보게 되는 것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주에 가까운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코스가 있냐면 트레킹 코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트레킹 코스가 뭐가 있냐면은 태양산 국립공원 중국 자체 내에서 뭐래요?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여기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낙양과 장조사, 이 태양산이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태양산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트레킹 코스, 여기는 협곡이에요. 어떤 산이라기보다 이렇게 협곡을 트레킹을 하니까 되게 어떤 그 다른 산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 일반적으로 산이라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태양산 트레킹 코스는 어떤 걷는가, 정말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둘레길처럼, 다만 이제 여기는 협곡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꼭 산악인만이 아니라 대개들 많이 좋아하는데, 또 하나는 여기 중국의 5대 악산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5대 악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아까 저번 시간에 먼저 그 2교시 때 보여드렸던 그 태산, 그럼 공자 얘기했을 때 거기에 태산이 또 하나 악산이고, 또 하나는 여기요, 이 낙양에 숭산이라고 있어요. 숭산. 이 숭산에 또 악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도 있고 이렇게 협곡도 있기 때문에 여긴 트레킹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가 산악 사람들, 숭산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태양산을 갖다 트레킹하는 코스를 잡아주는 거죠. 4박 5일에서 5박 6일 정도.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낙양에서 소림사라는 어떤 무술과 불교의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할 수 있고, 이렇게 숭산과 5대 악산 중에 하나인 숭산과 태양산 협곡을 갖다 산악인을 대상으로 한 트레킹 코스의 컨텐츠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안으로 넘어간다. 아까 그랬죠. 제가 기차 타고 정주나 낙양을 보고 기차 타고 이 서안으로 넘어온다. 일명 장안이라고 불리죠. 이 서안에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시황, 양귀비, 실크로드, 이 세 개의 키워드는 더해서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화청지, 양기면 또 화청지가 되죠. 이거 진시황,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시황, 약 11년 정도 통일하고 나서는 그 39살에 통일을 했지만 50살에 죽죠. 그 죽기 전까지 이루어진 업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 죽였더라 해야 되나요? 350만 명의 뭐 노예를 부려서 만든 이 진시황이 이거 무덤이에요. 무덤 아직 안 팠습니다. 저기 팠으면 진짜 그 피라미드보다도 더 많은 유적이 아마 나올 텐데 안 파고 있어요. 아마 중국 정부 자체 내에서,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안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안에 볼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우선 이 묘를 갖다가 무덤을, 진나라 그 진시황의 무덤을 갖다가 초음파로 쌓아서 적외선을 쏘서 만들어놓은 밑에 지하 궁전이 있어요. 이 산 밑에 지하 궁전을 고스란히 축소 미니어처처럼 만들어가지고 형성화시킨 게 그 서안의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저 산은 못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산이에요. 근데 이 속은 못 보니까 이렇게 속을 볼 수 있도록 지하 궁전을 만들어놔서 그걸 또 보는 맛이 있고, 그 다음으로서는 유네스코에 지금 올라가 있고,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세계에서 8대 불가사의라고 일명 불리우는 병마총, 약 10,000여 개까지 전차와 이 말과 병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지하 궁전의 한 파트로서 지하 궁전, 소위 얘기해서 진시황의 무덤이 지하 궁전이니까 그걸 지키는 병사들이었는데, 정말로 대단한 거는 이게 1호갱, 2호갱, 3호갱인데 3호갱은 이제 적어요. 그 병사들이 몇 개 없는데,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개를 해야 되나, 어찌 됐건 간에 뭐냐면 전부 다 다르다. 전혀 똑같은 병사가 없어요. 전부 다 표정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똑같이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건데, 여튼 이걸 다 만들어낸 것이 이 진시황, 그 서안에서 이걸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병마초 또 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호갱, 2호갱, 3호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있는데, 오죽하면 서안이 유적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라는 소리 나죠. 그래서 이 병마충이 다 파지고 나면, 다 그 발굴이 되고 나면 아마도 몇 년 정도 있다가 진시황의 무덤도 파지 않을까. 또 그러면 또 서안을 또 많은 사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진시황 무덤이 발굴이 되면, 제대로 발굴이 되면 저 또한 그걸 보러 서안에 또 가지 않을까. 서안은 한 10번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또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 서안이다라고 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안은 이제 요것도 있지만, 이 진시황과 더불어서 병마요청 또 있지만, 또 하나가 이 당나라 현종이 만들어낸 화청지.
화청지죠. 당나라 현종이 사랑에 빠진 로맨스 그려져 있는 이 화청지에 보게 되면 이 누구에서 양귀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온천이 엄청 온천이 6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청지. 그래서 저녁에 또 그 로맨스 쇼를 합니다. 밤에 야경 그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 또 그걸 구경하러 또 같이 쇼를 또 구경하러 가는 이게 화청지. 그러니까 서안이 생각보다는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그 중국의 역사죠. 또한 이거를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동역을 할 때 하는 얘기들이 있죠. 4대 미녀 4대 미녀를 얘기를 하죠. 수아 양귀비. 이 양귀비 당현종과 로맨스를 그렸던 양귀비.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기는 이 양귀비가 왜 수아 양귀비냐? 정말 그 고향에 가고 싶어서 집 그리워가지고 꽃을 만졌더니 꽃이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수아예요. 꽃이 부끄러운 거야. 꽃이 너무나 양귀비 미모에 반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 미모가 좀 풍성한 게 미모인 것 같아요. 그 양귀비를 형상을 해놨는데 정말 좀 풍성한, 좀 건강한 이런 자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찌됐건 이 당나라 현종하고 로맨스를 그랬던 그 양귀비가 4대 그 미녀 중에 또 미인 중에 하나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동탁과 여포에 들어가 나타나는 초선, 패월 초선. 달이 어떻게 해요? 달이 얼굴을 감췄죠. 너무나 초선이 이쁘니까 그런 게 표에서 패월이에요. 그 다음으로서는 나간 왕소군. 이거는 뭐죠? 기러기가 가다가 왕소군이 너무나 그 미모에 아름다워가지고 날아가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서 나간이에요. 이 기러기 안자에 떨어질 낙자죠. 기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기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밤에 비파를 치고 있는 왕소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모 서시죠. 이 서시는 또 왜 치모냐? 손수건을 좀 빨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연못가에서 손수건을 빨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세상에 그 미모를 보고 헤엄치는 걸 잊어버려서 물속에 그냥 바닥에 가라앉았다라는 그럴 정도로 이쁘다 그래야 되나요? 아름다웠던 서시의 자태. 그래서 이렇게 4대 미인을 참 많이 얘기들 해요. 저 같은 경우 이거 갖고서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서안에 가면 이런 또 이야기거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안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안이 이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장안이 서안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나간과 정주가 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이제 북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장안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장안의 이쪽 이 왼쪽은 전부 다 거의 다 사막이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안에서 장안인 이 서안에서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가면 벌써 이제 사막의 냄새가 확 밀고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낭에 가게 된 그나마 이제 도낭에 뭐가 있냐면 이 월화천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일명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참 되게 이뻐요. 이게 월화천이. 근데 이 호수가 이 호수 자체가 달처럼 생긴 거야. 초생달. 초생달 생긴 거기에 또 이렇게 사찰이 딱 있는데 이 월화천 보실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낭에 막고굴이라고 있거든요. 막고굴이 가보게 되면 이렇게 굴이 되게 많아요. 굴이 엄청 많은데 이 안에 전부 다 뭐가 있다? 불교 유적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교 유적지가.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성지순례 같은 개념에 되게 가깝다. 중국의 불교 유적인 거예요. 이렇게 탱화라고 하거나 어떤 그 동상이라고 하나 조각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각 굴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5호굴, 17호굴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건데 넌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굴마다 있으니까 전 세계 정말 유네스코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정말 볼거리가 이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기 서안에 이 도낭에 가시게 되면 이 월화천에서 이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여기서 또 사막의 어떤 그 플레이, 액티비티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말도 타보고 그 뭐죠? 모래 샌드스키라 그래야 되나요? 모래 썰매도 타보고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또 엮어서 그런 놀이도 할 수 있게 맞춰놓은 곳이 이 바로 도랑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서안이에요. 서안에 비행기가 들어가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불교 성지순례 또 유적을 조금 전에 이제 서안을 중심으로 한다면 진시황과 더불어서 그 진나라 때의 유적들을 갖다가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당현종의 화청지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의 컨텐츠가 또 형성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한 도낭까지 나와가지고 그 소위 얘기해가지고 막고굴 쪽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뭐가 있다? 불교 유적지. 그래서 저기 뭐죠? 조각상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부조라든가 그리고 나서는 어떤 탱화 불교 미술이라 그러죠. 이런 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색채가 아주 컬러가 그대로 남아져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걸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서는 여기서 이제 그 우루무치. 이 우루무치를 또 이게 뺄 수가 없거든요. 우루무치가 도대체 뭐한 이거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전 여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야. 여기 과연 중국인가? 이거 중국 아니죠. 응? 그렇지만 이것 또한 보러 가는 맛이겠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절대로 이 우루무치 이쪽을 갖다가 이 신장 위구르 이쪽에 그 자치 독립을 하고 싶어하지만 절대로 놔주지 않고 있죠. 여기를 놔줬다가 어디까지 깎인다? 저번 시간 그러니까 2교시 때 마지막에 했던 거 티베트 독립을 줘야 돼요. 이 신장 위구르 이쪽하고 티베트하고 딱 독립을 줘버리면 중국 반쪽이 사라져요. 거의 반쪽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독립을 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이 서한이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실크로드의 시작이며 어떤 우루무치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중동으로 해가지고 서안으로 저기 뭐죠 서역으로 지나가는 길이 맞구나, 실크로드가 맞구나, 어떤 무역의 길로서 시작으로서 갖추고 있는 서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하이난, 하이난 해남도죠. 해남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이 해남성, 그냥 홍콩, 마카오가 여기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하이난이 어디쯤 있는지 알겠죠. 자, 여기가 바로 베트남의 뭐예요? 하노이예요. 하노이. 하이난 베트남. 바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해남을 보게 되면 동양의 하와이라고 중국 정부 내에서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정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보실만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데 한때는 대한민국에서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처음에는 이 동양의 하와이라고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 저렴했거든요. 모든 물가가. 근데 지금은 웬만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물가가 더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원래 대한항공 아시아는 다 들어갔었거든.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비행기 한 대 정도만 다닌다. 보통 근데 여긴 비행기가 해구라는 지역하고 산해라 그러는데 두 군데만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 되게 멀어요. 되게 엄청나게 멉니다. 그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일로 넘어가진 않아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간 다 뺏겨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주로 이제 골프가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골프가 많이 발달돼 있고 볼거리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아래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 약 60대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대 40 정도 생각하고 위는 이제 행정기구예요. 행정기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투어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 그런 하얀이 무엇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놨냐, 그 우리가 컨텐츠를 뭘 하죠, 이런 식인 거죠. 동양의 하와이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동남아 그 푸켓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정말 더운 지방에 가시면 해변 거기보다 저는 더 좋을 때도 있다. 왜? 그렇게 뜨겁지 않다. 적절하다는 표현이 겨울에도 엄청나게 뜨겁지 않고 적절하다. 그래서 리조트라든가 이런 거 개발을 너무 잘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골프의 메카로서 하이를 갖다 점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초청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한겨울에 가면 우리나라 10월달 날씨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기는 너무 좋은 날씨죠. 그렇죠? 동남아는 한겨울에 가도 막 30도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덥단 말이야. 근데 이 하이라는 선선한 10월달 날씨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또 하나는 여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불교 유적지도 더불어 온천도 참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하와이로서 나름 구실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컨텐츠 그 어트랙션을 가지고 있지만 가성비 면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한국 관광산업 시장에서는 좀 이제는 컨텐츠 좀 밀려가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이게 물가가 어떻게 되거나 뭐 되면은 많이 또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날씬한 조건이라든가 가까운 거리 이런 걸 본다라면 결코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저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그런 형성됐다 물가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홍콩, 마카오, 심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홍콩, 마카오, 심천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상징만 알 수 있는 마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포르투갈이다, 라스베가스다. 이 두 가지는 최소한 떠올려야 돼요. 라스베가스, 그걸 갖다 놨죠. 완전히 라스베가스를 고스란히 갖다 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녁이라든가 이
쇼한다든가 호텔이라든가 라스베가스 고스란히 갖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라스베가스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던 모든 그 투자자들이, 라스베가스에 만든 투자자들이 이 포르투갈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마카오도 똑같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정부가 여기를 개발을 했었던 이걸 했던 이게 뭐냐, 이 카지노를.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라스베가스로 다 뺏기느니 투자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마카오로 뺏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몇 년 전부터는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보다 돈을 더 벌어들이는 그런 또 형상이 중국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카오는 여러분들 알듯이 이 포르투갈의 맛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먹거리, 포르투갈의 볼거리 이런 것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카오. 그다음에 이제 홍콩은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쇼핑.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2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 10대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많은 추천을 한다. 특히 겨울에요. 겨울에는 왜? 여기에 쇼핑, 면세 쇼핑을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다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 시즌 가면 완전 그때 쇼핑 시즌이에요. 그런데 쇼핑과 더불어서 휴가와 먹거리, 볼거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것들이죠. 야경도 끝내주죠. 그리고 또한 홍콩엔 또 제가 어필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유딩이 있다라면 이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있으니까,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맞는 컨텐츠도 충분히 개발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먹거리 딤섬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쇼핑, 그다음에 어떤 디즈니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야시장.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달러 주고 사는 그 소위 얘기해서 아시죠? 그런 시계들도 좀 사갖고 와서 비록 1년이 채 못 가는, 수명이 좀 짧긴 하지만 그런 걸 좀 종종 차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시장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쇼핑도 하면서 수영도 즐기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기차 타고도 이제 심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기차 타고 항상 넘어가요. 심천에 가서 또 뭐가 있다? 여기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심천은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특구로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홍콩 갔다가 여기 가서 어떤 무엇인가 투자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의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 측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듯이 골프장, 끝내주는 골프장을 만들어놨어요. 108홀이에요. 108홀. 보통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18홀이거든요. 18홀을 108홀로 만들어놨다. 일주일 동안 있어도 이 골프장을 다 못 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골프 친다, 비즈니스도 할 수 있게 같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또 하나 그 심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은 또 뭐가 있냐라면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역사를 갖다가 잘 표현을 해놓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역사물을 볼 때 좋아하는 것 중에 뭐야? 쇼 같은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마치 민속촌처럼. 그래서 미니어처, 지금 현재 이미지 올려드린 거, 지금 이 이미지가 바로 미니어처예요. 중국에 있는 유적들 전부 다 미니어처로 해놨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쇼를 해요. 정말 이 쇼는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말이 올라오고요. 말도 한 필, 두 필이 아니라 몇십 필이 올라와서 저기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광활한 규모의, 웅장한 규모의 압도되는 이런 2부 쇼를 또 관람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심천에 가시게 되면 이런 컨텐츠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콩, 마카오, 심천, 이 홍마심, 우리가 이제 줄여서 홍마심이라는데, 여기서만 하는 것만 해도 벌써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머물러도 충분히 컨텐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포르투갈 라스베가스라는 마카오, 볼거리, 먹거리, 쇼핑의 즐거움을 나타내주는 홍콩, 그 다음에 심춘에는 그 중국의 유산이 있는 미니어처라든가, 그 다음에 저녁에 보여주는 쇼, 엄청난 그 웅장한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쇼와 더불어 골프, 비즈니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컨텐츠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 홍콩, 마카오, 심천이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권이라 그래도 이제 대만은 물론 이제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대만 또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이 대만에 가시게 되면 과연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딱 제가 이게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중국 자금성에는 유물이 없다. 자금성이 뭐죠?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 경복궁과 같은 거죠. 궁전이죠. 근데 이 자금성에는 유물이 없다. 왜 없을까나? 이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곤상당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피할 패어들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금성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냥 니아카에 싣고 다 후퇴를 했죠. 어디로? 고궁박물관. 대만의 고궁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기명기들이 다 몰려있어요. 이 고궁박물관에. 꼭 한번 여기는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이게 여행사 패키지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한 2시간이면 끝내버리거든. 그럴 곳이 절대 아니다. 여기도 도시락 싸들고 가서 하루 종일 봐도 볼 게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궁박물관이나 대만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해양 공원들이 많아. 이렇게 진기명기처럼 어떤 괴기한 모습들이 많은 형성돼 있죠. 그리고 또 대만에는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전략적으로 만든 거야. 정말 못 사는 시골 마을에 이런 걸 해서 해주긴데, 근데 여기는 이걸 해도 되는 게, 이거 잘못하면 불나잖아요. 그렇죠? 불나죠. 근데 여기는 기후가 되게 적합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비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촉촉해요 항상. 그러니까 쉽게 뭐가 타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대만이다. 그리고 대만에 빠지지 않는 게 온천인과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대리급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도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한민국의 산악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트레킹 산행이 있다. 여기 보니 이게 대만의 옥산이에요. 해발 4,000m. 정확히 3,920m 되거든요. 여기 해발 4,000m를 도전하는 우리나라 산악인들 되게 많죠. 여기는 원체 인기가 많아서 6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왜? 그 산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 대만의 옥산이라는 또한 트레킹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중화권이 끝나면서 이제 몽골을 또 언제 다시 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들려서 이 몽골이란 나라, 몽골에 가면 컨텐츠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몽골 가장 대표적인 게 징기스칸. 여러분들 딱 생각나면 징기스칸이죠, 몽골하면. 그래서 초등학생들 정도 되는 수준 아이들한테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 컨텐츠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많이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게 이미지를 하나 따갖고 왔죠. 징기스칸 리더십. 이걸 갖다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그래서 초원에서 말도 타고 달려보고 징기스칸에 대해서 리더십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몽골군이 조금 전에 봤듯이 어디까지 점령을 해요? 여기 이태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거기서 점령이 다 된 거죠. 우리나라까지 당연히 왔었고, 일본도 당연히 건너가는 거고, 이럴 정도로 광활했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이죠. 그 기동력. 야, 저기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소리가 끝나기 전에 벌써 그냥 쳐들어오네. 항상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몽골군이 그때 잘했던 건 뭐예요? 이 서양 애들이 도지 따라준다. 말 타면서 활을 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대신 몽골의 특징이 뭐냐면, 몽골군의 말은 조랑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이 타고서 저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이 편하게. 하여튼 어찌됐건 몽골군의 저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리더십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프로그램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몽골은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전에 갔다 온 여름에도 다녀왔지만은 좋은 게 피서. 이 정말 시원한 거를 갖다 우리가 몽골 가서 또 말도 타고, 이 제주도 가서 말 타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말도 그냥 몇 시간씩 타면서 승마 트레킹을 이뤄낸다. 그 몽골 대초원에서 말로써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말을 조금만 제주도 가서 몇 번 연습해 보시고, 몽골 거기서 말을 좀 타시는 분들은 꼭 여기 가서 이 8월달에 이 초원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에서 피서도 즐기끔 이런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몽골이다. 그리고 한밤중에 되면은요,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을 연상시키는, 완전히 공기가 깨끗하니까 정말 별이 쏟아지는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몽골은 뭐예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징기스칸과 초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컨텐츠로서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로써 오늘 수업 다 정리할 것,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오늘 출석 과제, 이렇게 팸투어를 진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작성해 보내시면 되겠죠. 특별 약관과 표준 약관, 어느 것이 더 우선하죠? 어디에 더 먼저 빨리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하위예요. 상위의 법률적 성격을 띠는 건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 관광 정보 부분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관광상품의 필수적인 정보는 한 번에 나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표기를 하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 정보를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기 내용 말고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요거는 구태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구태여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4번 듣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시고 왜냐면은 정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답을 만들어내는 게 좀 그러니까 너무 적게 한 거.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 번씩 쭉 나열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 정보가 과연 뭐가 들어가는가, 고객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일괄적인 정보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10가지도 됐을 거예요, 12가지 됐을 거예요.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